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8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 9일은 국민의힘이 이 지도체제가 전환점을 맞는 날이죠.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죠. 퇴출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본인에 대한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그리고 뭐 기자회견을 한다. 또 본인을 따르는 그 일부 당원들이 집단 소송을 한다. 뭐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지만, 자, 이 저항이 찻잔 속의 태풍도 되지 않는 그냥 하나의 몸부림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집단 소송에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일반 시민이나 일부 당원들 외에 그동안 이준석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던 이 사람들이 일제히 난파선에서 탈출하듯이 다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난파선, 이준석 코, 난파선에서 다 뛰어내리기 때문에 이준석 코는 결국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자구책, 아무리 모색을 해도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뿌려놓은 그 씨앗을 거두는 것이죠. 내부 총질을 넘어서 뭐 집단 난사, 무차별 난사를 하는, 자, 그런 정치 행태를 지난 11년간 보였던 것이 저는 지금의 이 위기에 처하는 그 쌓이고 쌓인 그 원인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대위 그 출범을 위한 전국이 D-1일인데 오늘 이준석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친윤, 그 이준석이 스스로 이름을 붙인 윤핵관이 이준석 체제에 반기를 들어서 뭐 최고위원도 사퇴를 하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친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뭐 물론 계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 이준석을 두둔을 하거나 아니면 이준석이 심지어 토론 배틀 같은 거를 해서 당 대변인에 앉혔던 그런 인물들까지 속속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친윤 쪽에서 근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놨죠. 그리고 조수진,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들 줄줄이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조수진, 배현진은 친윤이라고 해도 윤영석은 그 이준석이 지명을 한 최고위원인데 윤영석조차도 친윤이 이탈을 할 때 같이 이탈을 해버렸죠. 자, 그런데 오늘은 소위 친 이준석계, 뭐 이준석계가 있는지 그것도 뭐 그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준석과 친한 것으로 간주를 대고 있던 정미경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를 했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최고위원회 안에서 정미경과 함께 이준석 편을 계속 들었던 인물이 한 사람 있죠. 김용태. 자, 한 사람 남았습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인데 김용태도 아마 오늘 내일쯤 사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은 다 무너져 버리죠. 일단 이 김용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퇴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거대한 정치적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혼란이나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명분으로 어쨌든 이 마지막까지 좀 버티다가 정미경 최고위원이 물러났죠. 사퇴를 했죠. 자, 김용태가 지금 남았는데 김용태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 저는 아직 결정 못했다. 내일까지 남았는데 그 선택지가 두 개 있다. 하나는 가처분을 낸다. 그리고 비대위의 어떤 결과에 따라 수용을 한다. 그리고 이준석이 사퇴당하는 것을 그 수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처분을 내고 막 버티는 것과 아니면 이준석이 그냥 사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내가 수용해야 될지, 어느 것이 당의 혼란을 좀 더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내일 중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자, 발을 빼고 있습니다. 다 빼고 최고위원들 일단 발을 다 뺐죠. 자, 그런데
어차피 이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은 최고위원회의는 자동으로 다 없어집니다. 당은 당규에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최고위원회의 기능은 상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최고위원회 비대위 들어서면은 어차피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는데 왜 이렇게 사퇴를 선언을 할까? 사퇴를 선언을 할까?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이준석 편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두는 겁니다. 어차피 다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텐데 뭐 며칠 내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은 나는 이 당이 분란을 일으키는데 나는 책임 없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해놓기 위해서 전제적인 사퇴를 하는 것이죠. 그 집단이 오늘 한쪽이 더 있었습니다. 자,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했죠. 오늘은 당의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두 사람이 총장 한 사람과 부총장 두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비대위가 설치가 돼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가장 유력한데 이 당직을 다 바꿉니다. 사무총장도 바꾸죠. 사무총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바꾸는데 어차피 바뀔 사무총장 단이 오늘 우리는 물러가겠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이것도 우리가 이준석과 행동을 끝까지 같이 했다. 이것을 남기기 싫은 거죠. 특히 이 한기호 사무총장 그리고 홍철호 사무부총장, 강대식 사무부총장은 이준석이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임명을 했던 그 사무총장들이 사무총장단이 지금 선제적으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이죠. 어차피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나는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줬다.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사퇴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요직이죠. 그래서 당대표가 항상 본인의 척근들을 앉힙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뭐 사무총장을 할 만한 척근이 없으니 이 한기호 총장, 군 출신이고 어떤 정파에 속해 있지 않고 그래서 한기호 총장을 두 번이나 이렇게 사무총장에 앉히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 사무총장이 이건 난파선이다. 내 아무리 군 출신이라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이것은 빨리 떼어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이 믿는 그룹이 또 하나 있죠. 토론 배틀. 소위 말해서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이준석 키즈, 지금 이제 37살인데 이준석 키즈, 이준석 자체가 37살인데 그렇게 불리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준석이 다 뽑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박민영 대변인이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여당 대변인이 막 비판을 하는 자기 정치를 했던 그 박민영. 그때 이준석과 같이 이준석을 믿고 기세등등하게 대통령까지 공격을 했는데 돌아섰습니다. 사실상 돌아섰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최후의 순간, 최후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오면은 이준석이 아니고 당과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눈치 빠르게 했던. 자, 박민영은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인데 대해서 그거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게 이해는 되지만 당에도 본인에게도 실익이 전혀 없는 일이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당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감정을 풀어내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준석에게 등을 쏙쏙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하태경, 또 조혜진 의원이죠.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이준석과의 인연, 바른정당에 같이 했던 하태경, 그리고 비윤계로 원내대표 경선에 출발해서 권성동과 결했던 조혜진, 자, 이 삼선 의원 두 사람이 딱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오늘부터 거의 지금까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일단 입을 닫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더 이상 발을 담그기가 꺼림칙하겠죠. 지금 그래서 밖에 있는 유승민 의원, 원래 원조 멘토인 유승민 의원도, 유승민 의원은 뭐 지금 현재 사실상 이준석이 무슨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하여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낙선하고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뽑히지 못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SNS로 공격을 하는, 어쨌든 뭐 밖에 있는 유승민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이준석에게 남아있는 우군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립무원, 정말 글자 그대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뻔합니다. 이것은 여의도 정치 논리로 이준석 편을 끝까지 들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이준석이 그동안 금기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까지는 뭐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해도 새 정권이 출범을 해서 서서히 푸는데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여권 안에서도 그런 형국인데 막 공격을 한 거죠. 뭐 한심한 인식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에게 보낸 문자에서 내부 총질만 하던 당대표 이 말을 놓고 한심한 인식이다고, 인식이 한심하다. 자, 대통령에게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 편을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밖에 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령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도중에 한번 입각을 하고 뭐 대통령 그러니까 장관도 한 번씩 하고 또 당의 요직도 한 번 맡고 뭐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텐데 그 대통령 눈밖에 나면 그거 다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공천 다시 받을 때도 뭐 대통령 직접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지만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격한 것 하나, 또 하나는 친윤과 친윤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너무 원색적으로 막 공격을 했죠. 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친윤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삼성간호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삼성간호,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장비가 여포를 멸시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삼성간호. 세 가지 성을 가진 아버지를 섬기는 세 가지 성의 아버지를 섬기는 이 종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놈. 자, 장제원이 그때 2017년 대선 때 처음에 반기문,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차례로 지원을 한 것을 두고 종놈으로 표현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이준석 편을 들었다가는 친윤에게 찍히죠. 친윤은 여전히 정권 초기에서 권력의 실세입니다. 나중에 공천을 받으려면은 거기 찍히면은 남기 어렵죠. 자, 그런 지금 계산들을 다 하면서 이준석 코어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거 난파선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가면은 잘못하면은 유승민계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도 유승민계가 남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유승민계라는 게 사실 실체가 없죠. 이미 그 대선으로 지방선거 그전에 총선 거치면서 사실상 멸족을 한 계보가 유승민계인데 지금 언론에서 이준석을 편을 드니까 유승민계로 분리가 됩니다. 그거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또 그렇다고 뭐 가령 뭐 유승민과 이준석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서 뭘 한다? 그것은 정치권에 조금만 몸담아 있어 본 사람은 신기루라는 것을 다 압니다.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고 어떤 뭐 세력 그리고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모두 다 제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특히 오늘 그 이준석을 감싸고 돌았던 사람들이 오늘 줄줄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린 내일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전날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준석 혼자 지금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